안녕하세요.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령입니다. 이제 구분할 줄 아시죠? 상무습니다라고 그러면 작업을 하고,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막 설명만 하고. 눈치채셨어요? 자, 오늘은 전화로 물어보신, 그러니까 이 감독님한테 피라칸사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,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분재를 성질 급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사항이 있습니다. 분재는 청개구리들도 참 많이 해요. 왜 그러죠? 실험정신이었어요.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. 하지 말라는 짓을. 자, 이게 피라칸사인데, 예, 10년 넘게, 그러니까 소재에서 10년 넘게 키워가지고 취목을 딴 거예요.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취목만 땄었는데 지금은 합판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기초를 닦은 겁니다.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여러분들 의식 속에 피라칸사는 싼 거. 맞아요, 싸요. 경매 같은 데 보면은 뭐 이 정도 사이즈면은 10,000원에도 나오거든요. 싸죠. 네, 싸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갑자기 높여버리면은 비싸다. 자, 이 나무는 그 10,000원에 나오는 소재를 10년을 배양을 해서 칠목을 따가지고 다시 2년째 드는 거예요. 그럼 싸요, 비싸요? 네. 자, 그러면은 10년 나이 많이 먹었다고 무조건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. 연봉 많이 주는 거 아니죠. 어떤 사람은 20대 새파란데 우리 아들 봐봐요. 조금만 있으면 제 연봉 넘어간다니까요. 저 30년 넘게 근무했는데. 억울하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능력차라는 게 존재하니까.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나무는 그러면 얘가 뭐 어디 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느냐? 아니죠, 그거. 나무라고 하는 것은 소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,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양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돈이 드는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. 어떻게? 정교한 분재 기술을 가지고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세월이 켜켜이 쌓이면서 나무는 고태미를 갖게 되고, 그 다음에 균형과 개성을 갖춘 하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거죠.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갑자기 돈이 되거나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장수매 파동에서 일찌감치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줬었죠. 장수매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헐값으로 떨어졌다. 왜 그런지 아세요, 감독님? 첫째가 그 이전에 장수매가 비쌌어요. 그럼 두 번째는? 왜 이렇게 장수매 가격이 싸졌냐고요. 네. 그렇죠. 너도 나도 막 심었어요. 접해요? 접합니까? 안 하죠. 꽂으면은, 저기 놀라운 운동신경 봤죠? 떨어지는 거 금방 이렇게 잡는 거. 이건 꽂으면 뿌리가 나요.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심은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아마 장수매가 이렇게 잘 비싸니까 심으면 다 돈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너나 없이 심다 보니까 요게 생산이 과잉 생산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. 근데 이 장수매도 좋은 나무들은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. 어떻게 키운 나무? 해마다 정교하게 철사거리하고
그 다음에 가지 자르고. 그래서 일렬로 삐쭉삐쭉 해갖고 이렇게 통째로 해가지고 등치만 키운 나무들은 가격이 싸요. 근데 이 재배목하고 그 다음 재배목 중에서 작품이냐 작품이 아니냐는 이 뿌리 근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죠. 특히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산에서 캔 나무보다도 재배목이 훨씬 비싸요. 아시죠? 우리 통념상 자연목이 비싸다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재배목이 훨씬 비쌉니다. 왜? 정교하게 뿌리빨을 만들면서 키워가기 때문에 그래요. 어쨌든 이 피라칸사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어느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피라칸사가 500만 원짜리 소품이 나왔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분도 하신 말씀이 피라칸사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것은 아니다. 즉, 요 나무가 벌레도 잘 안 타고 그 다음에 특별한 병해충 없죠. 그 다음에 잘 커요. 또 물만 말리지 않으면 잘 큽니다. 거기다 대고 꽃하고 열매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얘들이 열매가 열면은 보통 몇 월 달까지 가죠? 따줄 때까지 간답니다. 그러면 이 나무는 왜 열매가 없어요 지금? 에이, 그래. 계속 잘라내니까 그래요. 그리고 또 잘라내니까 또 꽃이 안 피고 또 잘라내니까 꽃이 안 피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잘랐다라는 얘기죠. 맞아요. 작년에 2번 잘랐어요. 그래도 꽃이 핍니다. 그래도 일부 가지에서는 꽃이 펴요. 네. 그리고 또 열매도 와요. 근데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전부 다 여기 지금 열매 열린 자리거든요. 이게 안 잘라낸 거예요. 새들이 다 따먹었어요. 여기가 산골이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빨갛게 익으면 다 따먹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기본적으로 이 나무는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기초를 다 다진 거예요. 그러죠?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 뭐라 그럴까 분생을 오래 시키면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키워가지고 나무 틀을 만든 다음에 출목을 해서 요걸 누가 키워도 열심히 가지만 잘 자르고 철사하면서 하면은 나중에 어떤 전시에도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본을 닦아놓은 나무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것하고 일반 피라칸사하고는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. 우리 감독님이 나무 하나를 잠시 보여주신답니다. 자, 요 나무가 이제 우리 경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사기본에 들어가면은 한 2,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. 열매도 많이 열렸었는데 새들이 다 따먹었어요. 사람도 먹을 수 있냐고요?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열매를 조금 제가 따가지고 우리 감독님한테 특별히 잠잘 때 입에다가 밀어 넣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근상이다라고 하는 건요. 이렇게 근상으로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근데 이건 고정된 형태예요. 여기서 뿌리빨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여기 이 근상은 제가 굉장히 이 모양이 예쁘다라고 해서 이게 한 100여 주 중에서 한 주 골라가지고 온 거예요. 이거 골라온 겁니다. 그냥 막 주워온 거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앞으로 100년을 키워도 요게 나무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나무는 싼 겁니다. 분생활을 오래 시켜도 싸요.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한계, 그냥 요 나무는 미래 생각하지 않고 해마다 꽃과 열매 보면서 즐기는 소모품 같은 나무죠. 꽃나무는 그래도 아니에요. 그래도 좀 모양이 예쁘잖아요. 자,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꽃나무라고 하면은
얘가 섭해야 할지도 모르니까, 예. 그래도 그냥 우리 상품 분재라고 얘기를 하죠. 상품 분재 중에서 좀 예쁜 애. 예, 예쁜 분재. 어쨌든, 자, 이 소재다라고 하는 거, 그래서 어떤 나무를 키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, 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미래 가치는 달라진다. 그리고 분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%입니다.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분재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맞죠? 그리고 나머지 30%를 이제 철사 감고 가지 자르고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이미 땅에서 올라오는 순간 얘는 이미 가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. 맞죠? 운명이 결정된 거랍니다. 자, 다시 오리지널 왔는데 이 노란이 왜 이래요? 단풍? 아, 피라카나 단풍이 들어요? 확실해요? 아, 단풍이에요? 맞습니다. 이 장면에 나온 잎들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되는 거예요. 이 노란색하고 이 약간 핑크색 같은 분홍색 뭐 이렇게 되는데 노란색하고 오렌지 예, 오렌지 예. 뭐 하여튼 그런 색이랍니다. 자, 근데 이 나무를 가을철에 깨끗하게 씻어서 분갈이를 해놓고 전화를 해온 거예요. 이 나무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? 원래 피라칸자 가을에 분갈이 하게 돼 있던 거예요? 양화소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? 양화소록이 뭔 줄은 알아요? 몰라요? 모르는 게 잘하는 거예요? 자, 제가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 하지 마라. 심지어 명자나무나 모과나무나 뭐 수사해당, 애기사과, 심산해당 이렇게 이 근두암이 생기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 하라고 하는 나무들도 가을에 분갈이 하지 마라라고 그랬죠.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. 아, 근두암 생긴다는데. 그러면 이 근두암은 어떻게 생기느냐? 이건 흙에서 전염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밭에서 이게 그 재배지에서 근두암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게 소재될 때 보통 밭에서 소재 캐올릴 때 흙 깨끗이 안 털고 그냥 쭉 뽑아 갖고 놓고 빈 공간 마사로 채워서 그렇게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. 대부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그 흙에 근두암 포자가 있다가 이제 또 이 나무에 전염이 되는 거죠. 전염이 될 때 뿌리를 자른 단면을 통해서 요게 이 나무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근두암을 예방하기 힘들었을 때는 뭐였느냐? 여기 뭐라 그럴까? 가을에 분갈이를 해서 요 근두암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.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. 그러니까 겨울에는 갈수록 추워지니까 근두암 그 표자를 잠시 죽이자. 그동안 이제 뿌리가 잘린 단면이 좀 아물면은 근두암이 더 생겼죠. 근데 그때는 우리 예솔식으로 분갈이 하듯 흙을 깔끔하게 털어내지를 안 했어요. 그랬죠? 그때는 이 둘레 흙만 털어내고 분갈이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안에 근두암 그 포자들이 전부 병원균들이 남아 있었죠. 근데 지금은 깨끗이 털어내니까 봄에 분갈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. 거기다 플러스 깨끗이 다 털어내면은 근두암 그 덩어리 드러나고 그걸 갖다 다 잘라내고 거기다 석회유용합제나 스트립토마이신을 사용해 가지고 소독이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은 예솔지기는 왜 가을에 분갈이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느냐. 자, 우리 이 분재천에 제 얼굴을 지금 마주 보시는 분들은 고수라고 그러면 중급 이상만 돼도 괜찮아요. 근데 초보 분재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
근데 이 초보 분재인들이 겨울이 되면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나무 열심히 관리하다가 겨울이 되면은 잠시 나무 관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. 그래가지고 얘들 겨울에 활동 안 하니까 물이 필요 없겠지 하고 물 안 줘서 겨울에 말려 죽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다면은, 자, 가을에 이게 분갈이를 했다고 봐봐요. 이 피라칸사를 분갈이를 하면은 아마 단풍, 이 오랜 잎만 남겨놓고 이 묵은 잎들은 빨리빨리 질 겁니다. 첫 번째가 그런 현상이에요. 두 번째로는, 자, 요 흙을, 지금 현재 흙하고 분갈이해서 새 흙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이 공극이다라고 그러거든요. 이 흙과 흙 사이의 간격이 새 흙의 경우에는 이 엄청 넓어져요. 즉 공기 유통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아주 빨리 마르죠. 그 빨리 마르는데 다행히 비닐하우스라도 있든가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, 요게 아파트, 그것도 베란다 확장형으로 해가지고 베란다도 없는 아파트에서 이거 됐다 그러면은 얘는 겨울철에 엄청나게 물을 소모하게 돼요. 즉 실내의 그 뭐라 그럴까 습도가 25도, 10도, 10% 미만으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감기 걸렸잖아요. 10% 미만으로도 떨어질 때도 있어요. 그럼 20% 정도 떨어지면 얘는 계속 물을 뿜어대야 되는데 이미 뿌리는 다 잘라버렸어요. 그러면 얘가 가습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퍼줘야 돼요. 하루 종일 얘만 쳐다보면서 흙 보고 말랐네 또 줘야 되고, 흙 말랐네 하면 또 줘야 되고. 아니 왜 그런 짓을 해요? 베란다에다 놔두던다고 하더라도 얘가 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, 이제 물론 씨뿌리가 조금 나오기는 나와요. 나오는데 이 잎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진짜 힘이 들죠. 뿌리들이. 겨울이니까. 그러면 나무 고생하죠. 사람 고생하죠. 거기다 대고 나무 죽을지도 몰라요. 근데 왜 분갈이를 해요? 그래도 어쨌든 했어요. 방법이 없습니다. 계속 엽서줘야 되고요. 그 전화하신 분은 따로 관리 장소가 없었어요.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어요? 단독주택인데 따로 관리할 장소가 없대요. 그럼 피라칸사 같은 경우는 얘들이 좀 추위에 약합니다. 그래서 야외에 바깥에 심어놨을 때는 중부지방 정도까지 추위에 약해요. 그 다음에 겨울에 물을 안 줘서 잘 말라 죽는 대표적인 수종이에요. 그러니까 겨울에 분갈이를 했다. 그러면 이제 흙을 일단 저곡토를 썼으면은 조금 봐줄만해요. 저곡토를 썼으면. 그래도 흙을 잘 품는 흙이니까 하루 5번 정도, 물을 잘 품는 흙이니까 한 5번 정도 물을 줄 것을 3번 정도만 주면 되니까요. 그러니까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3번. 근데 방법이 없어요. 어디 분재원 보호실에다 넣어놓는다든가 보호실에다 넣어놓는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베란다가 좋긴 좀 좋거든요. 근데 베란다가 없죠. 그럼 만약에 분갈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? 바람을 피하지 않으면서 하루 3시간 정도 햇볕이 드는, 난방이 안 되는 장소에다 놓고 일주일에 물 한 번씩만 주면 그걸로 끝. 맞죠? 근데 이걸 분갈이를 함으로 해서 하루에 3번, 4번 물을 줘야 되고, 그렇게 해도 어느 한순간 깜빡하면은 이 나무는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을철 분갈이를 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은 해도 됩니다. 사실 저희는 아무 때나도 해요. 왜?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. 근데 초보인들이 이 플라스틱 화분이죠. 보기 싫단 말이죠. 어디서 보니까 딱 눈에 드는 이 사기 그릇 화분을 갖다 하나 딱 구했어요. 여기다 놓으면 안성맞춤이겠다 해갖고 배운 것은 있고 눈에 본 것은 있으니까 흙 깨끗이 싹 털어내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.
그러니까 왜 이 분갈이 해놓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,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비유를 들면 여기가 아파요. 맹장 같아요. 여기까지 한 거예요. 두어 칼 가지고 와서 갈라요. 그래 놓고 어떤 게 맹장인가가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어떻게 해요? 바느질 실을 갖다 꼬매야죠.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. 이제 아셨죠? 관리에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분재인들이 성질만 급한 것이 아니라 제발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은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. 그 말은 물론 제가 했지만, 어떤 때 보면은 이 질문해 오시는 분들,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근데 꼭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사후 약방문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사후 약방문을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.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테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단풍이 든 피라칸사스 잎 하나, 두 개 이렇게 따내면서 피라칸사스가 결코 싼 나무가 아니다. 싼 나무는 싸게 키워진 나무지 피라칸사스 자체는 싼 나무가 아닙니다. 잘 키워놓으면 얼마든지 고급수가 될 수 있는 나무가 피라칸사스예요. 그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재배가 되는 거고, 그만큼 또 대중적으로 환영을 받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나무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무가 아주 아름다워진다라는 것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보자의 경우에 되도록이면은 가을, 지금 분갈이 하지 마시라. 이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. 이상 예술문제원 이재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